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0.5% 금리 인상, 부동산, 주식, 코인, 자산시장 붕괴 임박.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속한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주식과 코인은 많은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도 이제 하락에 초입에 들어서서 본격 하락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고삐 불린 물가 잡자 하는 첫 빅스텝 0.5% 인상. 4, 5, 7월 3번 연속 인상도 역사상 처음이고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물가 고점 3분기냐 연말이냐 예측이 어렵지만 설상 물가 고점이 3분기나 4분기가 돼도 지금 6%에 적어도 한 7% 근방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물가가 한 번에 떨어지진 않고 약 한 3%에서 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빅스텝으로 물가를 빨리 잡아야 한다. 그게 지금 만장일치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중립금리 도달 여부,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긴축 선회한다. 선회 인가가 아니라 이제 선회한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물가가 6%인데 7% 지금 정면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7%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빨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지금 자산이 너무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산을 좀 안정화시켜서 다시 물가도 잡고 새로 좀 이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래 보면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추이,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드렸는데요. 물가가 지금 6%, 좌측이죠. 물가가 지금 6%에 있습니다. 물가가 6% 있고 여기 6%죠. 물가 6%,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3.9%,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금 금리는 요번에 0.5% 올라가서 2.25%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너무 지금 낮게 저금리, 저성장 지금 기조에 맞춰서 경제가 운영됐기 때문에 한 번은 와야 될 그런 시국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한국은행 오늘 0.5% 해서 2.25%가 됐죠. 순식간입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불과 1년 만에 1.75%가 그냥 올랐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은 더 급격하게 올랐죠. 미국은 거의 제로 금리에서 올해 단번에 7개월 만에 1.75%까지 갔고 지금 7월 28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0.75 해서 2.5% 저희보다 더 높은데 지금 위치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내일 새벽이죠. 7월 14일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8.6%였죠. 그게 지금 9% 정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까지 가게 되면 금리 인상이 0.75%를 넘어서 지금 1.0%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올 월말에 0.75%가 되면 금리 인상이 그러면 2.5%가 되고 저희가 지금 2.25%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고 한은은 역대 최초 빅스텝 0.5%를 금통위 전원 만장일치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오름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죠. 뭐 삼성전자 지금 9% 상승시키고 대기업들 임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물가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6%인데 미국이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새벽 7월 14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예상은 8.8에서 9.1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8.6%보다도 지금 더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도 물가가 약 7%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해서 지금 2.25에서 2.75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가 목표는 2%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6에서 7%대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상 경제 성장률은 약 2%대로 저성장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기축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은 지금 붕괴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벌써 주식과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벌써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럼 이 왜 금리 인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근데 물가를 잡게 되면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렇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저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이죠. 물가를 선택해야 되냐, 성장을 선택해야 되냐. 근데 이번에는 다 물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좀 산업 활동이 좀 저성장으로 가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자. 그런데 한국, 미국 등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고 저성장으로 가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왜 중국과 일본은 금리를 고금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계속 낮춘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걸까?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률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에 나서는 등 돈 걷어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와 다르게 일본과 중국은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높이지 않고 돈을 아직도 풀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 양적 완화까지 지속하는 모습. 장기 저성장 국가인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2%입니다. 그래서 2%로 낮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6에서 8%죠. 물가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0%대 제로금리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일본 화폐 엔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막 풀리니까 일본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달러 대비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 도달했습니다. 엔화 가치 폭락은 요즘 언론에서 일본 위기론 같은 말이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근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략을 두고 자국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의 가치가 싸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이윤이 발생하고 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을 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달러 100엔이었던 환율이 1달러 130엔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외국에 수출을 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100달러를 받아도 1만 엔이 아니라 1만 3천 엔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과거 엔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 낮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곧 엔화 가치가 하락을 멈추고 적정 수준에 유지되고는 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다시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은 오히려 엔저 현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서 기업 수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 전략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엔저로 인한 수출액 증가 효과보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 효과가 더 커서 일본의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전략인 셈입니다. 지금 엔화를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엔저 현상에 나와서 수출을 해서 많은 엔화를 벌어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오히려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중국도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는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산업 구조와 낮은 곡물 의존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은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고 향후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가 상승률이 2%죠. 2%인 이유가 바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곡물 수입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같은 개념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부담이 적은 중국 정부는 국채와 지방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판다는 건 국가 재정에 쓰기 위해 빚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빚까지 져가며 각종 산업을 지원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거죠. 돈줄 쪼이기에 나서고 있는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반대 전략입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 한국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금리를 높여서 돈줄을 재고 있고 이유는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물가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죠. 성장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정책을 선택한 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직전까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던 고성장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2019년 경제 성장률은 5.9%, 그 이전에도 꾸준히 7%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해왔죠. 2011년 경제 성장률은 9.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고성장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 내외였으니 우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대규모 예산을 쓰고 주요 도시 봉쇄를 감행하면서 중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불황기에 진입한 상태라 고성장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5.5%인데 달성을 자신하는 중국 정부와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풀고 있죠. 하필 우리와 이래저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나라가 세계적 흐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국가 모두 경제적인 영향이 큰 곳들인 만큼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과 중국의 마이웨이는 목표했던 성과를 얻게 될까요? 세계적인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길을 선택한 이웃나라의 미래인이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반대로 일본과 중국이 왜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풀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자산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흐름을 읽고 내가 어떤 입장에서 대처해야 될지 그런 큰 흐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율이 인상이 되고 한국 금리가 인상이 되죠. 한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예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인 금값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하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도 하락을 하죠. 그런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소비가 안정이 됩니다. 소비의 증가로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소비의 증가로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공급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곡물 등의 공급의 이슈가 생겨서 그것도 물가를 올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물가, 저성장이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이 되면 정말 자산은 이렇게 따로 폭락을 합니다. 지금 주식이 비트코인이 약 2,500만 원, 코스피가 2,300선에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보다 약 30-40%씩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물가가 안 잡힐 때는 더 큰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박차고 허공을 날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탉들은 그렇게 한참을 싸웠고 크고 힘세고 강한 발톱을 가진 수탉이 마침내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어둑한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꼭끼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 1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의 수탉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3년에서 2021년 엄청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패배의식을 느끼신 분들은 이번에 금리 상승장에서 내실을 기해서 자신의 소득 수준도 많이 올려놓고 신용등급도 많이 올려놓고 예금과 적금 그리고 시드머니를 많이 축적을 해서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